네, 이번 선은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달려보는 시간이죠. 또한 간밤에 뭐 선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2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도 3분의 1이 지난 거니까요. 참 빠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좋은 날씨가 워낙 좀 짧아가지고 더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날씨 변화가 증시에도 이번 달 크게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 이슈도 있었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그리고 실적 시즌을 맞아서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막 뒤범벅이었던 그런 4월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4월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좀 가져갔었는지 한번 순위를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다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 4월 순매수상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4월 25일까지의 데이터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익숙한 종목들이 아래 위로 많으시죠? 근데 저도 좀 찾아보고 놀란 게 여기서 순수 주식은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ETF와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거의 다 레버리지가 붙은 것들입니다. 반도체 3배짜리 SOXL 뭐 많이들 사신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TQQQ 나스닥 100 3배짜리죠. 그리고 테슬라 2배, 뭐 비트코인 2배, 심지어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2배도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AI와 반도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며칠 전에 반감기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지나쳤던 것만큼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 장기채에 관련된 ETF에 대해서도 순매수 금액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것은 채권이라서 제가 제외를 좀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 중에서 홀로 주식이라는 근본을 딱 지키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바로 테슬라. 테슬라입니다. 이거는 테슬라 이 2배짜리고요. 이번 달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순매수 금액이 4,400억 원 정도 됩니다. 4위에 있는 TSLL까지 합치면은 뭐 5천억 원을 훌쩍 넘기네요. 올해 여러 빅테크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았던 데 반해서 테슬라는 올해 뭐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전후로 많이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4월 23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에 담긴 이야기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감흥하신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한 달 만에 다시 테슬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4월 초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쇽?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매출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마진이 엄청나게 확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순익도 별로일 거니까 주가가 저렇게 줄줄 샌 것인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대감이 바로 자율주행 AI 기술인 FSD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주가라는 것이 PER과 EPS로 이루어지는 함수고 그러니까 FSD의 성공을 통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 AI에 대한 기대감과 FSD 관련 이연 매출 인식이 조합을 이루게 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해자는 실제 세상의 주행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 3월 말부터 FSD에 관한 한 달 무료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더욱더 많이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료 정책 이후에 FSD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누적 주행거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실선이잖아요. 실선에서 점선으로 이루어지면서 바뀌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예측이었는데요. AI 개발에는 결국 정말 대규모의 고품질의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선은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는 그러한 순달람이 예상과 좀 맞아 떨어진 듯한 정보가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얼마나 AI에 대한 진심이 묻어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등한 것을 보면은 그 진심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사실은 여기 아래
아래 위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위쪽 그래프 FSD 차량들이 도로를 누빈 누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빨갛게 화살표로 해둔 쪽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갑자기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게 조금은 작게 보이긴 하지만 가팔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FSD 한 달 무료 정책 이후에 FSD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폭증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억 마일을 돌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13억 마일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데이터가 테슬라에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래프로 내려가 보실게요. 이것은 바로 컴퓨팅 용량에 대한 것입니다. 자, 데이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GPU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로 귀결되는 컴퓨팅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엔비디아의 H100 GPU의 성능으로 따졌을 때 H100을 테슬라가 몇 개나 갖고 있나 이것을 따져본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말에 15,000개 정도에 불과했던 GPU 숫자가 현재 기준 35,000개를 훌쩍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분기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이죠. 그만큼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테슬라가 GPU 구매에 때려 부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테슬라의 분기별 현금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항상 플러스를 내던 잉여 현금 흐름이 갑자기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로 크게 돌아섰습니다. 28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자본 지출을 소모했는데 이 중에서 10억 달러를 GPU 구매와 같은 AI 인프라에 투자했다고 테슬라 측은 밝혔습니다. 이만큼 AI 고도화, 자율주행 완성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테슬라가 보유한 현금이 지금 거의 280억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화면, 이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과 어닝콜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모든 발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핵심만 증류를 해가지고 작성한 내용인데요. 네, 이거 말고도 사실 중요한 내용은 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저기 가장 왼쪽에 보시면 AI, 신제품, 생산 이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AI가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테슬라가 이제 본인들은 AI에 거의 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그것을 원하는 눈치기도 했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화면의 제목부터 보시죠. 저는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테슬라에 어떻게 집중하냐? 이런 비판인 셈이죠. 이것을 의식한 듯 머스크는 본인은 일주일 내내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고 심지어 일요일 오후에 일 안 하잖아요. 네, 일요일 오후에도 안 쉬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테슬라의 인력 10%를 해고하고 고위 임원들도 퇴직하면서 회사의 체질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시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는 본인도 전시 체제의 CEO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 중에서 제가 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포즈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데이터, 하드웨어, 그리고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FSD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웨이모가 이제껏 수집했던 주행 데이터의 3배 이상의 양을 지난 30일 동안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H100 GPU를 현재 35,000개에서 연말까지 5만 개를 더 채워서 총 8만 5천 개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메타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35만 개의 GPU를 보유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메타와 테슬라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왓츠앱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AI 추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AI 훈련을 위해서는 그 많은 GPU를 다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빅테크에 버금갈 정도의 훈련용 GPU를 테슬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말고도 투자자들이 정말 기뻐한 부분이 바로 신제품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제품 있죠.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이슈가 바로 테슬라는 저가형 신제품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예상을 뒤엎는 호재가 바로 이 차세대 저가형에 대한 테슬라의 전략 변경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출시 시기보다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에 4세대 저가형 모델을 내놓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25,000달러짜리 모델일 것 같고요. 연간 3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나오는 보급형 대량 생산 모델입니다. 전기차가 최근 내연기관에 밀리는 이유가 높은 가격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충분한 재료가 되는 셈이죠.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세대 저가형 모델을 넘어서서 완전히 무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차세대 모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모델을 사이버 캡, 사이버 트럭 플러스 택시, 그러니까 사이버 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의 외형을 닮은 무인 택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3달 정도 뒤인 8월 8일에 대해서 8월 8일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를 전후로 해서 또 한 번의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보시면 사이버캡, 로보택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 중에 좀 신박했던 것은 테슬라 전용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차량 공유, 승차 공유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되면 우버에서 택시를 부르듯이 그런 기능을 테슬라 앱에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버와 리프트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크 인베스트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이러한 경영 방식이었는데 테슬라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근데 이번에 고집을 꺾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되게 제가 재밌는 걸 갖고 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것은 사진이 아닙니다. 순달람이 AI로 1분 만에 그린 테슬라의 사이버캡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AI가 실체가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좀 이쁘게 그리지 않았나요? 실제로 이렇게 출시가 좀 되면 꼭 한 번은 타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사이버캡이 나오기만 한다면 우버보다 저렴한 가격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저는 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이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다 적었는데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은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AI를 훈련을 시킨다고 해도 한국에서도 별다른 큰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은 변경사항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운전의 기본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외국을 나가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측은 각국의 규제 당국에서 승인만 받게 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부 다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번에 선언한 것이죠. 제가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만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최종 병기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인데요. 테슬라는 배터리를 자체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의 형태로 기업 고객이라든가 각국 지방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얻게 되는 돈도 상당한데요. 우선 왼쪽 그래프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막대가 매출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선 그래프예요. 근데 보시면 가장 오른쪽 걸 보시면 빨간색이든 막대 그래프든 가장 위쪽에 있죠.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측은 이번 올해에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 매출이 75% 연간 성장해서 되게 성장률이 가팔라질 거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ESS를 AI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제목에 보시면 됩니다. AI 연산,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키거나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실리콘과 전기죠. 실리콘은 하드웨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입니다. 전기는 또 달리 말해서 에너지죠. 그러니까 실리콘과 전기가 있어야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를 굴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런 AI 업계의 최고 구루들의 의견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의 끝은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샘 알트만 오픈 AI CEO도 AI의 미래는 결국 에너지에 달려있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산업을 제가 옆에다가 한번 적어봤는데 여기도 나와 있듯 태양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는 주로 저가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LFP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 더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SMR이라든가 원전 관련된 산업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AI를 굴리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게 된다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AI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저렇게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AI와 FSD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을 테슬라는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실제로 이렇게 이번에 실적에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말한 것을 봐라. 우리는 AI 기업이지 자동차 기업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 각각의 부문에 있어서 기업들의 로고가 있죠. 기업들의 로고는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박아 넣은 겁니다.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들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모든 방면에서 이것들을 다 효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이 모든 방면에서 테슬라는 효율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최적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테슬라의 생각처럼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시장이 인지하게 되면은 뭐 기존의 고평가 논란도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차량 공유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미국 내의 승차 공유 시스템 시장을 조금 상당히 많이 잠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테슬라가 얻어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테슬라가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근데 범 테슬라 진영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회사들이 되게 여럿 있죠. 그 회사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에다가 그록과 같은 xAI라는 순수 AI 기업인 그 챗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록을 더해보면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격 작전 키트, 그 다음에 사이버 포뮬러와 같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트위터에서 확인해 준 바인데요. 어떤 사람이 테슬라 차량에다가 그록, 챗봇을 포함시켜주면 안 되냐, 통합시켜주면 안 되냐라고 물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커밍, 곧 올 거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AI 역량이라든가 범 테슬라 진영의 AI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월스트리트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지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불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아직 큰 거 안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월가가 만약에 범 테슬라 진영의 AI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여기 닿아 있는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테슬라의 이 차트는 테슬라의 5년간 EV EBITDA, 그러니까 PER과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은 다른 겁니다. EV EBITDA 밸류에이션상 지금 5년 평균이 40배였는데 지금은 31배 정도 되니까
지금은 5년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의 장기 성장률을 여전히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는 믿고 있지 않다. 아직 큰 게 오지 않았다. 이들이 생각이 바뀌는 시점은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AI 기업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라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월가의 시각대로 전기차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번 실적을 빌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것은 미국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미국 내에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되게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의 영업 현금 흐름을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당연히 위에 있으로 플러스고요.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 빨간색이 테슬라고요. 밑에 있는 업체들은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내의 순수 전기차 업체들은 모두 다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내연기관 업체들이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업체들을 말합니다. 내연기관 업체들은 순수 전기차가 아닌 지금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 순수 전기차 시대에서 지금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에 집중하고 있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회사도 테슬라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테슬라의 전기차 급속 충전, 그러니까 슈퍼차저라고 하죠. 슈퍼차저 시스템의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막대 그래프가 슈퍼차저 이제 그 주유기,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넥터 숫자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소가 얼만큼 늘었나 그 표시를 한 건데요. 지금은 사실 되게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주유기라든가 주유소, 커넥터와 스테이션을 빠르게 계속 과거와 같은 속도로 늘리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라는 것이죠.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가장 꺼려하는 게 바로 충전은 어떻게 해?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전기차 원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터리에서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리튬입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지금 이렇게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톤당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서 발을 빼고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가 줄고, 배터리 수요가 주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분기별 원재료 재고와 그 다음에 선지급 비용,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재고도 늘고 선지급 비용도 늘고 있잖아요. 이 말인 즉슨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재료 비용이 지금 싸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잘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금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원재료가 쌀 때 사자, 리튬이 쌀 때 많이 사놓자라는 셈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전극을 6조 원가량 계약한 것도 바로 이런 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늦어지게 안 오게 된다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되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테슬라가 가장 먼저 띄운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에서 순수 전기차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신차 비중, 전기차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국이고, 이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비율인데요. 보시면은 스케일을 몇 년 전부터 쫙 늘려보면은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기울기가 과거 대비 조금은 낮아졌지만,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약간은 늦어졌지만 과거에도 이런 상황은 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전기차 도입 속도가 올라갔었더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이 멈춘 것 같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시간을 길게 잡아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시대가 결국엔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정말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AI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선 뭐 사고 보자, 네, 뭐 이런 심리가 강했다고 한다면 올해 2분기를 맞아서는 확실히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지,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 관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 간 옥석 가리기가 점점 더 중요한 시점이 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순달람이 가장 빛나는 옥이 무엇인지 쉽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돋보기를 지어드릴 수 있게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